통일진흥원 양태호 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시민안보단체협의회 김수열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박은범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일파만파 박천진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김광진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육해공 해병 대령연합회 이치훈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민병돈 전 특전사령관 참석하셨습니다. (5.18) 특전사 명예회복위원회 어득용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이거 있나요? 이걸 안 가져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님이 연희동 자택으로 참배 오는 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추모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대 12대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서거 2주기 구국 추모제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개양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이계희 성악가 선창에 맞추어 4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모식인 만큼 박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핸드폰은 무음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두환 대통령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 보고는 예비역 대령 최종대 박사가 해주겠습니다. 양력을 보고하면서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저희들은 늘 그렇게 불렀고 또 자연스럽고 지금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잘 아는 여러 사람들, 군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들 추모하게 이르렀습니다.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 전두환님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하였고 45년 대구 시도국민학교, 51년 대구 공고, 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하여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군인 전두환님은 최전방부대에서 보병장교로 근무한 다음 특전사로 전입한 이후 이 군사교육을 2회에 걸쳐 이수하였고 5.16 이후에는 최고회의, 중앙정보부, 6번, 특전사 등 주요 직책을 하였습니다. 수경사 청와대 내각을 담당하는 대통령시에는 일일 사태 시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대령으로 진급한 이후 백마 29 연대장으로 재직 시에 언론인 중에 신명보 기자가 그 연대를 방문하여 이런 군인만 있으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특전사 여단장, 경호실 차장보, 1사단장, 보안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보안사령관 역임하신 중 11기 발생하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되었지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제야에서 김재규를 띄우는 그와 같은 분위기에 김재규는 패륜하라고 이런 지하에 말씀하심으로써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앙정보부장, 국보위원장들 하시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혼란을 마무리하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 떠밀려서 대통령을 하게 된 겁니다. 7년간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했죠. 5.1 쇼크, 박정희 정부의 18년 동안의 여러가지 무리 이런 것을 다 해결하셨고 유신 시대에는 우리 국가 지도자가 해외 방문을 못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실 때 저희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여러가지 군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시대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1931년부터 51년까지 20년간은 소년 전두환이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배운 시기였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51년부터 약 30년간은 명예와 신의, 애국애민, 정의 구현을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2.12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후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각하의 시의 현장에 참모총장이 가 있었다는 것하고 또 전두환 사령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진 분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사에서 말한 안일한 불이익 그 당시 그 장군 지휘관들에게 개인 서한을 보내셨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휘하에 파견 나가 있는 보안부대원을 당신의 특별 참모처럼 활용해달라. 이런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약 7년간의 대통령 하시면서 제가 말씀 그때 대통령 경호실에 파견 근무를 할 때인데요. 가까이서 몇 가지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장관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질의응답을 통해서 강평을 하신 게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도 있었지만은 자네들이 내 때문에 내 대신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만 하는 얘기를 항상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대통령이 되신 다음 당신이 했던 경호실 작차보는 그 옥상 옥이다 없애라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정확한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종합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해야 할 일은 욕먹어도 하는 분이었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불가피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을 다 해결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퇴임하신 이후 약 33년간 정말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 국가와 군을 위한 열정을 가졌던 지도자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밝힌 선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하시다 돌아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성! 다음은 생전 전두환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고인이 되신 전두환 대통령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는 각 분야에서 착실한 전진을 이룩해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앞서가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 조금도 지짐이 없는 선진조국을 우리는 기어이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은 단순히 남을 본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스스로의 설계와 자신의 손으로 짓는 창조적 기상의 바탕을 둘 때 그 선진은 참다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선진조국의 창조, 그것은 우리의 국민적 영광과 시대적 소명으로서 본인은 내 임기 중 신명을 바쳐 기필코 이를 실현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수월하게 진척되거나 간단하게 실현될 손수원 과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는 과제이며, 따라서 결코 쉽사리 포기되어서도 안 될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모두가 기울여 온 노력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1980년이 안정에 대한 각성의 해이고 1981년이 체제 정비의 해였다면 지난해는 궤도 진입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3년은 바로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그러한 점에서 제5공화국 때는 우리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의 정성이 더욱 지극해지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진조국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하는 우리 국민의 위대성과 국민적 저령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문제는 그 위대성과 저력을 어떻게 분산시킴이 없이 단단하게 결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건이 이 한 해도 결코 우리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강한 정신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이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83년이 선진조국의 창조를 굳게 다짐하고 그 장정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뜻있는 한 해가 되도록 국민 모두의 힘과 정성이 기울여지기를 본인은 중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정치 활동 금지에 대한 해제 조치를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우선 올해 안에 제1단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진정한 뜻은 구시대의 재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시대의 청산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모곡입니다. 추모곡은 가곡 선부자입니다. 이계희 성악가가 부르겠습니다.
수식은 불교, 기독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청년합회 고문 법일 스님이 종교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세대 격동기에 역사적 소명으로 이국의 대한민국을 구하신 후국 전두환 대통령 2주기 추모식진에 물이 서겨 분양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에는 내부로는 크게 혼란했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외부로는 인날의 안보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완성시킨 전두환 대통령, 그때 그 시절에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쳤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방수부에 올려놓았습니다. 추모식진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가 그때 그 시절이 대한민국의 가장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기 좋았다고 회고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참으로 그리워하는 전우들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무무대왕은 자신의 유해를 동해 바다에 수장하여 동해의 수호신이 되신 무무대왕처럼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를 자신이 지휘했던 일사당 지역 북영 땅을 바라보시는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신 전두환 대통령은 이 나라의 영원한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함께 추모드리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나무 극락도삼이 탑을 나무 좌우 고쳐 가는 세기 양대보살 나부적인 일로왕 보살 마살 그이요 사바세계 남선구주 동양대한민국 술 특별시수되는 구 연리로 27 나길 11에 14 전두환 대통령 부당 연로 서방왕세 극락기 대발은 나서방전 또극락세계 36만을 21만 9,500 동명동어대자 대비 아미타불 나서방전 또극락세계 불친장로 상어무 변격계 전세강면 소먹계 사시 도탈 중생 하나 사불잘 미진수 동망주의 360만원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도사근생여대 아미 아불나무 문수보살나무 보현보살나무간세연보살 나무제세지보살 나무건강장보살 나무제장예 보살마살 나무미로보살 나무지강보살 나무일 청정대중보살 마살 원공극계제중생 독립미타 대원의 시바 산세불 아미타 제일국품 도중세 진생극락거전불 상여울 오일 원하인용 명종 지신제일제 제장예 명정기부 아미타 즉떠안생알라차 원이차 공덕보거모 일제 아등 여중세
방생극락그 동정무량수 개공성불포요. 그래서 남북중앙교회 최문수 목사의 추모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건국하게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과 훌륭한 대통령들을 통하여 세계 10대 강국으로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 이곳 광화문에 모인 이유는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내신 전두환 대통령 제2주기 기념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셨으므로 이젠 2년 만에 최전방 경기도 파주시 장산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최전방 파주에 있는 인민군 간첩 무장공비 중공군 묘지가 변하여 유엔군 묘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애국 열사들 선교사들의 묘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이상기온 질병과 가난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상숭배와 부정부패, 악법과 편법 지도자들과 유종자들의 탐욕과 제약으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부정부패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안보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주주의 꽃은 선거인데 이 땅에서 부정한 선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부끄럼 없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잘하던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우방들과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인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간 흘렸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최전방 타주 장상리로 돌아가 임진강 건너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백골이 짙어되어서라도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임진강의 물고기들도 남북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데 대무제트 상공을 나누는 새들도 남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남북한 백성 탈북민 모두 자유롭게 남북을 오고 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70여 년을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고 눈물만 흘리는 이 백성을 이상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광화문에 모인 애국 시민들과 주관하는 단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조사입니다. 육사촌 구국동지의 장낙승 회장이 조사를 낭독하겠습니다. 국난 극복으로 국가를 보위하신 각하를 추모하며 그날은 10월 26일 저녁 7시 하늘이 무너진 줄 땅이 꺼진 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족중흥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는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춰버린 듯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과 좌절의 슬픔이었습니다. 졸지의 나라는 망국의 위기로 치닫고 민주주의로 위장한 반국가 세력의 난동은 거리를 메우고 국정은 파국으로 국민을 선동으로 몰아가는 대혼란의 폭풍우가 닥쳐왔던 80년의 악몽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하시라도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칠 후배들과 위국 헌신 군인 본분과 멸사 본공의 국가의 간성들과 군복을 입었거나 벗었거나 조국의 목숨 바칠 무인들, 바로 그 가운데 각하께서도 엄정히 계셨습니다. 내 생명 조국을 위해 호국비 앞에서 국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고 맹세한 추성들, 종북 주사파의 발호를 바라만 볼 수 없었을 때 각하께 국난 극복의 십자가를 지어드린 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각하께서 헤쳐나가신 국가 보위의 길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향한 숙명이었고 죽어서 사는 길이며 살아도 죽을 수 있는 영역의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야 하는 각하의 운명이었습니다. 청문회로, 백담사로, 구치소로, 재판으로, 사형과 사면, 너무나 참혹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배신과 모멸의 인생 시련을 견디면서도 그들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최후의 진술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각하다우신 도량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그 모진 세월을 육사인의 정신으로 이겨내시고 국난 극복의 위대한 각하는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로 하고 극락왕생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가를 보위하신 각하를 추모하며 다같이 불러봅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부디 조국 대한민국의 수호신으로 영면하소서.
2023년 11월 23일 육사 총구국동지회 일동. 이어서 추모시 낭송입니다. 추모시는 광야이며 양남열시 낭송가가 낭송하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소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다음은 추모사입니다. 먼저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의 추모사입니다. 오늘 광화문 거리에 불어오는 이 찬바람은 전두환 대통령님을 위하여 허전한 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혼돈의 나라를 구하시고 태평선대의 터전을 마련하시고도 온갖 치료를 당하신 대통령님이시기에 더욱 아픔이 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일찍이 6.25 전쟁 와중에 청운의 뜻을 품고 육군 사관학교에 입국하시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애국심과 충성심 그리고 호국 간성으로서의 지혜와 덕과 용기를 닦으셨습니다. 군 지휘관이 되신 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정계 진출의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완강히 뿌리치고 종래 군인으로서 많겠다고 선언한 참 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촉발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보안사령관 전두환 육군 소장으로 하여금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어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험난한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계엄상하에서 대통령 시해라는 엄청난 국가적 사건을 수시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은 김재규 일당의 반역 행위의 배후에
정수화 육군참모총장의 공모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수사하기 위하여 체포하였습니다. 이 범죄 수사 활동을 세간에서는 12.12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5.18 사태 당시에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계엄군의 지휘계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책에 있었으며 이 사실은 당시 계엄사령관 이휘성 육군참모총장이 자세히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인들과 북한 대남공작부의 중상문에게 의하여 계엄군 지휘자로 엮여졌으며 이로부터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왜곡된 진실에 의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구국의 영웅적 업적과 정치의 선진화, 한국 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공격은 이외로 묻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을 바로 알고 그분의 뛰어난 업적을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님의 어중간한 공적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건국 후 처음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용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적은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찾아온 2차 5.1 쇼크의 직격탄을 맞아 과거 중화합공업 육성으로 세워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등 국가 경제가 파괴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임기 첫 해에만 28%의 물가 상승률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유능한 경제인들을 기용하여 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하락시키고 임기 중 연간 10%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여 국가 부채를 모두 갚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변모시켰었습니다. 세 번째 공적은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켰으며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86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88 올림픽을 유치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프로축구, 프로야구를 만들어 체육발전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독립기념관도 건립하셨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인터넷 광케이블 가설과 생산을 시작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여 오늘날 인터넷과 반도체 강국에 초석을 놓으셨으며 원자력 산업을 장려하여 독자적인 한국형 원자로를 완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 공적은 반전주의 외교를 튼튼한 안보체제를 구축하신 업적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비군사, 비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한 남북 교류도 제안하여 진정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미국과 일본에게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이끌어내고 특별히 일본에게는 주랑으로부터 과거 침략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한일 경제협력 자금 40억 불을 받아내셨습니다. 아프리카 순방 외교를 통하여 북한보다도 먼저 외교관계를 갖게 하고 남극 개발을 착수하고 남극 조약에도 가입하여 현재 2개의 기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은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구국의 영웅이시며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시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국민 70%를 중상층으로 이끌어내신 위대한 대통령이십니다. 지금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때의 호황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높으신 공적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전방고지에 100골만이라도 남아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이하고 싶다고 유언을 하신 대통령님, 인간으로서 그동안 배신자들을 다 용서하신 대범하신 대통령님,
우리들은 전두환 대통령께 남기신 높은 유언과 큰 유업을 받들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과 역사 바로잡기에 가열청 용맹 전진하겠습니다. 우국에 영웅이신 전두환 대통령님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복량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리며 향을 올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지키기 부교도 총연합 상임대표 전국군 참모총장 박기도. 이어서 박정기 전 대한육상연맹 회장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유명을 달리 하신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각하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가슴 깊이 감춰진 각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하는 열정과 기계에 넘치는 참 군인이셨습니다. 위로는 충성을, 아래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지도자셨습니다. 오로지 애국심만으로 나라를 이끄신 위대한 대통령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 계속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구국의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정의와 번영과 평화에 하는 제5공화국을 이루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경제수에게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오라는 일화에서 보듯이 믿음의 리더십으로 경제를 살리셨습니다. 4.2%까지 치솟던 물가는 2%로 낮추고 국제 수지까지 호전시켜 제2의 경제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 석권과 원자력 기술의 자리, 이 모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바로 그때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 대통령 각하께서는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여망을 이루셨습니다. 6.25 민주선언으로 미련 없이 권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지내셨으면서도 30여 년을 한 시민으로 살면서 온갖 고초와 감내하기 힘든 비난을 꿋꿋이 견디시며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각하, 저희는 각하의 위대한 지도력과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소신과 열정으로 뭉쳐진 위대한 거인의 풍물을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각하는 가셨습니다. 그러나 각하의 위대한 발자취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각하의 뜻을 다시 이 땅 위에 살리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원하시던 조국 통일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재건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각하 편히 영면하소서. 23년 11월 23일 육사 구국동지회 계속해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한미우호협의회 황진아 회장의 추모사입니다. 내년 11월 23일이 다가오면은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님의 육신을 제대로 영면에 드시지 못한 채 이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후하이자 정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 대통령께서는 40여 년간의 군생활을 사관생도 신조를 몸소 실천하시면서 겪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 명예와 신의를 지키는 삶, 험난하지만 정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후 국난의 시기에 대통령의 중책을 맡아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당시 3고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3고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는 등 다방면의 큰 성취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큰 도약을 하는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곡해와 음해로 인하여 공적은 흔적도 없고 오로지 뒤에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라도 특정 세력에 의해 짓밟히고 미쳐왔던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그분의 우충정을 제대로 살펴서 영원한 안식을 주리는 것이 국민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국가에 대한 충정과 애국심을 너무나 잘 아는 40년 후배로서 그분의 이직을 맞아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는 환경을 목도하면서 영면에 드시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영면하소서, 영면하소서. 한미구협회 회장 황진아. 이어서 불교도 승군단장 응천 스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전두환 대통령 각하님을 추모하는 이유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그 누구도 못했던 사회정의라는 큰 업적을 남겨 후세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대불총 박이도 장군님을 비롯하여 몇 분의 추모사에 더하여 소성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전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님께서는 이 나라에 인재가 많음을 진정하시고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일을 맡김으로써 이 나라 경제의 질서를 자리잡게 하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과감한 사회정책으로 무질서의 사회를 질서가 있는 사회로 만들어 국가 발전의 토대를 든든하게 구축함으로써 이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님의 이와 같은 희생적인 행동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적 화합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그분을 추수하지 못할 뿐입니다. 시간과 세월이 흘러 이제 그분의 공적이 다시 필요한 무질서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 무거운 마음만 들 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두환 대통령 각하님의 업적은 부정할 수 없으며 혼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이정표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큰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이 시점에 전두환 대통령 각하님의 그림자를 그리워하며 각하님의 2주기 추모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대불총 호국성군단장 응천합장. 마지막으로 38 운동권 출신 박일남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제2기 추모식 추도사 박일남. 북녘땅 내려다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달을 막고 싶다. 당신이 가신 지 2년, 당신은 생전에 당신의 마지막 길을 염두에 두신 듯 북녘땅 내려다 보이는 백골로라도 묻혀 통일의 그날을 막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회고록에 남기신 말씀에 우리는 오늘 모두 부끄럽습니다. 지난 1979년 12월 26일 밤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우리는 아직도 김재규의 국가전복 내란 음모를 직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성공이 서울의 봄을 맞이했다는 왜곡된 선동에 침묵하며 40여 년이 넘도록 부절된 국론과 혼란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엄정수사하여 김재규의 내란 음모를 밝히고 정승화의 내란 방조 미수 행위를 물어 처벌한 사건마저 군사 반란의 하극상이라 매도당하며 정당한 수사와 판결이 역사의 송두리째 부정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혼란과 위기의 1980년대에 북한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며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룬 업적과 비극과 균열로 나눠진 사회 통합을 위해 86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88 서울올림픽 유치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며 중단 없는 국가 발전과 경제 향상을 이룩한 당신의 업적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웅산 폭탄 테러 등 북한의 계속된 위협 속에서도 국방을 튼튼히 지키고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에 대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6.29 선언을 실질적으로 준비하여 국민적 합의 속에 새로운 헌법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집권 연장의 약습을 끊고자 단임 대통령으로 그 책무를 다한 후 당신이 국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평화적인 정권 이야기라는 역사적인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여야가 경쟁하며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제도화되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장례식을 찾아 저는 고인의 빈소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당신의 남긴 회고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운동권 시절 제 자신이 행한 부족한 모습을 당신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서나마 용서를 빌고자 조문을 하고 다음날 아침 영결식장에서 당신을 외롭게 보내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다짐한 것이 있어 당신의 제2주기 추모식에 감히 추도사를 올리고 당신이 국민과 함께 성취한 제5공화국의 업적을 새롭게 직시하고자 합니다. 광주 사태의 진실 규명 과정 속에서 5월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되어 당시의 비극과 아픔을 치유하고 왜곡된 유언비어와 날조된 거짓 선동들은 진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도 당신을 역사에서 낙인 찍는 만행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이 학살되었다는 당시의 거짓 선동은 사태 수습에 나선 군인 23명과 경찰 4명을 포함하여 사망자의 수가 170명에 이른다고 2021년 8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지었지만 그 누구 하나도 당시의 거짓 선동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조차 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당시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최대한의 명예회복과 보상 그리고 국민적 추모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일부 세력에 의해 방해받고 아무로 가던 상처도 다시 덧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무너진 후에 우리 국민들은 법치 회복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상하고 위험한 국가 집권 세력들을 견제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거짓 선동 세력에 맞서 싸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6.25 전쟁 승리의 역사, 가난과 무지, 배고픔을 청산한 조국 근대화 과정의 왜곡된 역사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기념관 건립과 추모 사업 등을
해나감으로 하나둘씩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제5공화국도 그 공과를 재평가받아야 우리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국가에 대한 충정과 국민에 대한 헌신도 이제는 올바로 알려져야 합니다. 용공, 좌경, 종북 운동권 세력들은 그동안 민주화 운동이라는 방패 속에 숨어 있다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일당의 불쏘시개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제2주기를 맞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시즌이지만 당신에 대한 파렴치한 불명예와 당신이 대한민국에 남겨준 제5공화국의 정당한 업적과 공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민들과 함께 결의합니다. 제5공화국을 통해 국민과 함께 당신이 이룬 업적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고 그 행적을 폄훼하며 낙인 찍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망자의 유해마저 온전한 곳에 오시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당신의 바람대로 휴전선 가까이 내려다 보이는 경기도 파주 문산읍 장산리에 당신을 모십니다. 부디 그동안 비겁하고 침묵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이 주창한 선진조국의 창조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당신이 꿈꾼 부강한 통일조국의 그 영광된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추모심에 참석한 우리는 당신의 한결같은 나라 사랑과 국민을 위한 보국 안민의 열정을 안고 제5공화국이 이룩한 정당한 업적들을 전파 계승하며 전진하겠습니다. 부디 북녘땅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굳건한 호국의 권력으로 이 강토와 이 민족을 크게 살펴주소서. 휴전선 바라보며 이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굳건한 자작나무와 같이 우리를 보듬고 새로운 용기와 당신의 뜨거운 투혼을 우리에게 나눠주소서. 대통령이시여, 이제 부디 고이 잠드소서. 2023년 11월 23일 전두환 대통령 제2기 추모식에서 386 운동권 출신 박일남이 올립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재임 시절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주도한 활약상을 하이라이트 동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이석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겠습니다. 필성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 윤석열 대통령님, 하늘과 자유우파의 간절한 염원으로 대통령이 되신 후 파산 직전의 대한민국호를 구하고 정상화시키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사건 이후 종북 주사파들에 의한 국가 파괴와 이적 행위를 간파하고 2017년 초 구국의 신념으로 분열이 일어나 광장으로 뛰쳐나온 장교 출신 13개 단체로 뭉쳐진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3만여 동지들입니다. 공산화의 길로 치닫고 있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정상화시키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고 전두환 대통령 2주기 추도식에 점하여 마음의 편지를 보냅니다. 서거하신 지 2년이 되어서야 영면하실 장소를 찾았고 북녘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불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이하고 싶다는 사실상의 유언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안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먼저 전두환 대통령의 공적을 재심해 주십시오. 전두환 구국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역사 왜곡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파괴한 대법원의 판결 번복으로 독재자, 학살자의 프레임에 갇혀 평생을 시달리다가 망자가 된 지금도 종북 주사파 무리들은 악질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 자유우파는 전두환 대통령의 구국에 대한 공적과 분야별 최고 인재를 등록한 민주적 통치와 국정 선진화와 자유문화 대변혁으로 자유문화 기조하에 야간 통금과 연좌제를 풀고 학원과 두발 자유화 등 통제 문화를 자율과 개방으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진정한 민주적 질서와 자유를 심어주셨고 남북 대치 상황의 높은 군사비 분담 속에서도 연평균 9%의 경제 성장으로 안보와 경제를 모두 튼튼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의 다대한 공적을 재심하시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3만 동지들이 이름으로 건의드립니다. 둘, 조만간에 있을 전두환 대통령의 안장식을 본부가 주관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은 사통팔달의 교통량과 IT 강국의 기조를 구축하였으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로 국민의 복지를 증대하였으며 물가 안정은 물론 내 집 마련이 꿈과 자가용 시대를 열어 국민들의 희망을 북돋우는 등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공적을 국민 다수는 기억하고 있으며 그 시절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대라고 칭송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만간 계획된 고 전두환 대통령 안전식을 자고 우면하지 말고 본부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하시고
내년 3주기 수도식 행사부터는 정부 행사로 진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에 앞장서 주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인격과 정치적 테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 26일 4년간의 조사 활동을 종료를 앞둔 5.18 조사위가 전두환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집권 남용이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도전입니다. 5.18 조사위의 평생 배경과 실체를 간파하시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1980년 적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전두환 대통령의 구국 영단을 내란죄로 변조한 5.18 특별법 제정에 관여한 김영삼 정권 시절의 안기부와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의 실정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시고 5.18 특별법 제정에 불법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긴급 행정권으로 재심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전두환 구국 대통령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자유우파 대통령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통치 성공만이 대한민국의 살길임을 확신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적극 지지하며 항상 성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건성과 가정의 평화를 빌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군 구국동지연합회 3만여 회원 일동 필석. 다음은 합창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조국을 이계희 성악가의 선창으로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이겨를 지켜왔네.
다음은 헌화의 순서입니다. 헌화를 위해서 자리를 헌화 순서로 헌화를 위해서 그 사이에 추모곡 트럼펫 연주가 있겠습니다. 밤하늘의 트럼펫 김원 헌화를 하겠습니다. 박정기 전 대한육상연맹 회장이 헌화를 하겠습니다.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헌화를 하겠습니다. 이정인 전 국방부 차관이 헌화를 하겠습니다. 황진아 전 전 스님이 헌화를 하겠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박웅범 회장이 헌화를 하겠습니다. 최문수 목사가 헌화를 하겠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